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의 주복일입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최대의 다국적 해상 합동훈련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환태평양 연합군사훈련, 이름하여 림팩이라는 겁니다. 이 림팩에 대만을 초청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중국의 격렬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미국 시간으로 29일 CNN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2022년 국방수권법 NDAA라고 그러죠. 이 NDAA에 대만 관계법을 거론하면서 적절한 경우에 대만을 림팩에 초청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면서 이 국방수권법에는 대만을 림팩에 초대하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 중국의 증가하는 강압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에 직면한 자치 대만을 지원하려는 미국의 노력을 보완할 것이라고 되어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CNN은 또 이 국방수권법에 미국은 대만이 충분한 자위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현대적 국방력 개발을 지원해야 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서 이 국방수권법에 언급한 대만관계법이라는 것은 지난 1979년 제정된 법인데요. 이 대만에서 무력 분쟁이 발생하면 이를 방어할 수 있도록 했고, 대만에 대한 미국의 방어적 성격의 무기 제공, 또 대만 고위 인사 방미 허용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림팩이라는 게 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림팩은 태평양 연안국 해군 간의 연합 작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세계 최대의 국제 해군 연합훈련인데, 정식 명칭은 환태평양 군사훈련, 영어로 표현하자면 Rim of the Pacific Exercise입니다. 이걸 줄여서 이제 림팩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유사시에 태평양 중요 해상로를 확보하고 태평양 연안국 간의 해군들 간의 연합 작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2년마다 열리는데요. 이 국제 해군 연합 기동 훈련인 이 림팩은 지난 1971년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하고 연례 훈련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74년부터 더 많은 국가가 초청되면서 경연제로 이제 실시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25개 나라, 2020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10개의 나라가 참여를 했습니다. 한국은 1988년 옵서버 자격으로 훈련을 참관했고, 1990년에 첫 훈련 참가를 했고, 2020년까지 16번 참가를 했습니다. 일본 자위대의 경우에는 1980년부터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1990년 훈련 당시까지는 주로 소련의 위협에 대비한 태평양 수송로 보호가 주된 훈련 목적이었지만, 21세기로 접어들면서 중국에 대한 견제의 의미를 가진 군사훈련의 성격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 림팩은 미국 서해안에서 하와이에 이르는 해역에서 실시가 되고 있고요. 미국의 군사 전력에서 이 아시아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훈련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세계 최대 해군 훈련인 림팩에 미국이 과연 대만을 초청할까? 여기에 관심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공식적으로 밝힌 바는 없습니다만은, 만약에 대만이 초청받게 된다면 이건 최초가 됩니다. 일단 미 해군 3함대는 림팩 2022는 2022년 여름에 개최되고, 현재로서는 20개 나라에서 48개 부대, 25,000여 명의 병력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CNN은 대만이 내년 림팩에 초청된다면 함정이나 항공기 참가에서부터 소수 참관단까지 그 형식은 다양하게 열려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또한 이 칼 슈스터 전 미군 태평양 사령부 합동 정보센터 운영국장은 림팩 참여는 전문적인 기회 못지않게 정치적 선언이기도 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초청이 이루어지면 대만을 미국의 친구이자 파트너로 특징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CNN이 전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 슈스터 전 국장은 이어서 대만이 참여를 하게 되면 중국의 행위가 이런 상황을 초래했고, 중국이 군사적 침략을 선택할 경우에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이 강력한 정치적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결국 이 국방수권법의 림팩의 대만 초청을 명기했다는 것은 그만큼 정치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대만 초청을 통해서 중국에 대한 견제를 분명히 하겠다는 의지를
미국이 드러낸 것이다. 이런 설명입니다. 대만은 지난 2020년 8월 17일부터 2주간 하와이 인근에 실시되는 림팩 훈련에 observer로 참가하기를 강력히 희망을 했습니다만은 중국이 레드라인을 넘는 것이라고 그러면서 강력히 반발하니까 결국 미국이 대만 초청을 포기한 바 있습니다. 당시 미국은 2021년 국방수권법에 중국이 대만 점유를 기정사실하지 못하도록 군사연습에 대만을 적극 초청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해서 힘을 실어주기는 했지만 이번같이 림팩이라는 이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던 겁니다. 또한 이 미국은 중국과의 긴장 완화 시도의 일환으로 2014년과 2016년에 중국을 observer로 초대를 한 바 있습니다만은 이후에 미중 간 긴장 고조로 초청을 중단했었습니다. 분명한 이번 국방수권법에 구체적으로 림팩을 거론하면서 대만의 초청을 명시했다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대만 해군을 림팩에 부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일단 중국의 반발에도 과거 중국에게 그랬던 것 같이 observer 자격으로 초청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미 국방수권법의 1246 섹션에 대만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 담긴 사실이 알려지니까 대만은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주미 대만 대표부는 바이든 행정부 및 의회를 향해서 이 대만 해협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준 데 대해서 감사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대만 외교부도 12월 29일 오후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만의 자유권을 지지하기 위해서 국방수권법에 서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만은 미국과 안보 협력 관계를 계속 심화시켜 나갈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의 반응은 어떨까요? 미국의 2022년 국방수권법에 국방 예산이 5%가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선 중국은 우리를 겨냥한 것이라 그러면서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자기들은 국방비를 증액하면서 미국 국방부의 국방비가 증액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반발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27일 내년 미 국방 예산으로 전년보다 5% 늘어난 7,680억 달러, 한 911조 6천억 원을 책정했는데요. 이 국방수권법 이제 서명을 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니까 미 국방 예산은 6년 연속 인상되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게 뭐냐면 71억 달러가 배정된 태평양 억지 구상, 이걸 PDI라고 그러는데 이 PDI 그리고 대만 방어 지원 관련 항목입니다. 여기서 태평양 억지 구상 PDI는 게 뭐냐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러시아 견제를 목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22억 달러를 배정하면서 신설한 항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이든 행정부 들어가지고 대중국 견제용 예산이 3배 넘게 대폭 증액될 겁니다. 특히 총 2,165쪽 분량의 6,610개 조항으로 작성된 이 국방수권법은 대만 방어 지원과 관련된 미 의회의 정책 고려 사항도 4개 조항에 걸쳐서 구체적으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강력 반발하고 나선 것입니다. 여기에 대만의 림팩 초청과 대만에 대한 군사력 지원 1246조 5C항의 그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중국이 굉장히 반발하는 거죠.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국방수권법의 중국 관련 내용에 대해서 미국이 구시대적 냉전 제로섬 사고방식과 이데올로기적 편견을 버릴 것을 촉구한다 그러면서 중국과 관련한 이 정치적 조작을 시도하려는 미국 국내 입법 활용을 반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인 황구시부도 12월 29일자 사설을 실었는데요.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6년 연속 국방 예산을 증액한 것은 뒤틀리고 왜곡된 안보관을 단적으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미국 일부 정치인이 이른바 절대 안보란 냉전식 강박에 사로잡혀 있음을 새삼 확인시켰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국방수권법은 늘어난 예산의 상당 부분이 중국과 러시아, 특히 중국을 겨냥해 사용될 것임을 명백하게 밝혔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황구시보는 특히 태평양 억지 구상과 대만 방어 지원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미 의회는
태평양 억지 구상을 통해서 대결과 분열을 조장해서 중국의 주변 환경을 악화시키는 한편 대통령에게 중국 관련 대전략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 대만에 대해서는 이른바 비대칭적 방어 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2022년 올림픽에 이 대만을 참여시키라고 촉구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환구 15의 사설은 중국은 미국과 군비 경쟁에 빠져들지 않을 것이며 세계 어디서든 미국에 맞서 전쟁할 뜻이 없지만 중국의 핵심 이익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무모하게 행동하는 것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봉쇄를 위해서 대만을 이용하는 것은 불장난일 뿐이며 불장난을 하게 되면 화상을 입게 마련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자, 분명한 것은 대만의 림팩 참여에 대해서 중국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지난 2020년 훈련 때도 대만의 옵서버 초청 여부가 논란이 되니까 중국은 동맹국들에게 충성도 테스트를 강요하지 말라라고 반발하면서 이 남중국해의 핵심 이익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라고 맞선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의 제임스 맥컨빌 육군 참모총장은 림팩 훈련 직전 대담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제압하기 위해서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중국이 제1열도선을 돌파하지 못하도록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동맹국과 협력해서 인민해방군을 차단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이 림팩 훈련에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림팩 훈련에 대만이 어떤 형식으로든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중국은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난 2020년 당시에도 중국은 코로나19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미국이 오로지 중국을 괴롭히기 위해서 동맹국을 동원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대만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하이난섬 인근 둥샤군도를 상정해서 대규모 상륙훈련을 실시하면서 맞대응을 했었습니다. 림팩에 대만이 어떤 방식으로든 참여하게 된다 그러면 이는 한국 등 여타 참여국들을 곤혹스럽게 만들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왔습니다. CNN은 슈스터 전 국장의 견해를 인용해서 대만의 림팩 참여로 미 해군이 대만 주변의 우발 상황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그러면서도 다른 참가국 간 분열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슈스터 전 국장은 중국은 대만의 훈련 참여를 거부하도록 한국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같은 전통적인 아시아 참가국들을 압박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결국 이 대만의 림팩 훈련 참여는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에서 결론 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20년 훈련에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굳은 의지에도 불구하고 대만의 림팩 참여를 보류시켰습니다만은 이번 바이든 대통령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주목됩니다. 일단 미국 의회는 림팩에 이 대만을 반드시 참여시키도록 했습니다만은 이 미국과 중국의 충돌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가에 따라서 이 대만의 림팩 참여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재 예상으로는 이 바이든 대통령이 림팩 훈련에 대만을 옵서버 수준에서 참여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에 대응해서 또다시 대만 상륙 작전을 가정한 대규모 군사훈련을 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우리 와이타임스가 계속해서 여러분께 또 추적을 해서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